모두 불타버렸던 경복궁, 어떻게 재건되었나?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국 사람치고 경복궁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외국인들도 한복으로 이쁘게 차려입고 많이들 가는 곳이고요. 또 요즘은 경복궁 북문과 연결되어 있는 청와대도 개방되고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청와대 역시 경복궁과 관계가 많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이 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린 후 터가 기운이 안 좋다고 계속 방치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의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슬슬 출발해볼까요? 렛츠 고! 1. 고려 궁궐과의 비교. 경복궁의 도성 내 입지는 개경의 고려 정궁 입지와 거의 동일하지만 평평한 땅에 지어진 경복궁에 비해 고려의 궁궐인 만월대는 구릉에 지어져 있는 등 몇몇 차이가 있습니다. 13세기 이전의 고려 정궁의 정전은 상형인 건덕전과 특별 행사용인 회경전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고 해요. 즉 여러 개의 정전이 있었던 것이죠. 고려의 수도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엔 강안전만이 유일한 정전으로 활용되었다고 해요. 경복궁의 기본적인 건물 배치는 창덕궁처럼 자연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되었던 고려의 궁궐과 성격을 달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이는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경복궁의 건축에 크게 관여한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집권 사대부들이 새 왕조의 통치 이념을 예제에 입각해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경복궁의 직선을 지향한 건물 배치는 바로 이러한 예제의 질서를 상징하는 모습이면서 유교 국가의 법궁 형태로서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선 왕국의 법궁,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조선 왕조의 법궁 즉 임금이 사는 궁궐입니다. 북으로 백악산 지금의 북악산을 기대고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거리 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진 한양 서울의 중심이었죠. 경복궁은 풍수지리 사상을 적용해서 찾은 땅에 건축되었습니다. 주산인 백악 북악산 이 뒤에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명당 자리에 위치합니다. 동쪽으로는 종묘, 서쪽으로는 사직단을 두었으며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법궁으로서의 위상을 지녔죠. 조선을 건국할 때 수도로 가장 좋은 곳이 현재의 서울이고 서울에서 궁궐을 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현재의 경복궁터가 선택된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풍수 전문가로 이름이 높아서 조선 태조가 가르침을 받았던 무학대사가 선택한 바로 그곳입니다. 경복궁은 조성된 이후 확장과 중건을 거듭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안타깝게도 1592년에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270여 년간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1867년에 이르러서야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되었습니다. 중건한 경복궁은 500여 동의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죠. 궁궐 안에는 왕과 관리들이 정무를 보던 외전과 관청들, 왕족과 궁인들의 생활을 위한 내전과 건물들, 휴식을 위한 정원시설들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왕비의 중궁, 세자의 동궁, 고종이 세운 건청궁 등 크고 작은 궁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궁궐 복합체이기도 했죠. 하지만 국권의 상징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지어진 지 50여 년 만에 일본 제국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경복궁 부지의 소유권은 1911년 조선총독부로 넘어갔으며 1915년에는 조선물산공진회라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주요 정당 몇 채를 제외하고 90% 이상 헐려버렸습니다. 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본격적으로 파괴했고 궁궐터의 식민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으로부터 1945년 해방되었지만 경복궁은 수십 년 동안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일원을 복원했으며 2010년에는 광화문이 원형 복원되었죠. 3. 경복궁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조선의 태조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1393년 2월에 업무를 담당했던 권중화 등이 신도 종묘 사직궁전 조시영 세지도 즉 새로운 도읍의 종묘 사직궁전 중앙관부시장 등을 배치한 그림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태조 3년인 1394년 9월 1일 신도 궁궐 조성 도감이라는 궁궐을 건설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승려들의 힘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교가 불교였던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된 조선은 유교를 앞세우고 불교를 탄압했지만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었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였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종교가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여하튼 당시 좋은 건축물을 많이 지었던 승려들이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 국가 조선의 궁궐도 불교 승려에게 건축을 맡겼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경기, 충청 지역 백성들이 궁궐 건축 부역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궁궐 공사라는 게 한두 채 짓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생했겠어요.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의 1395년 9월 29일 기사를 보면 창건 당시 경복궁의 규모와 배치 및 각 건물의 기능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건물 및 행랑의 정면에서 봤을 때 칸수는 기록하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칸수는 기록하지 않은 점, 각 칸의 치수를 언급하지 않은 점, 소의 천랑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 정확한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때문에 창건 당초 경복궁의 규모와 배치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건축 기록이라는 게 그랬답니다. 여하튼 초기 경복궁은 총 규모는 390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칸이란 기둥과 기둥 혹은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한옥에서는 기둥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이 시작된 지 1년 뒤인 1395년 10월 5일 궁궐 연회에서 정도전은 왕명을 받들어 궁궐과 내부에 위치한 정각, 누각, 문 등의 이름을 지어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궁궐이란 임금이 정사를 다스리는 곳이요, 사방이 우러러 보는 곳이요, 신민들이 다 나아가는 곳이므로 제도를 장엄하게 해서 위엄을 보이고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 보고 듣는 자를 감동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요. 궁의 이름은 경복으로 하는데 춘추 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이라는 책의 대하편에서 전거했다고 합니다. 대하는 궁중에서 조회할 때 부르는 노래라네요. 전거는 또 뭐냐고요? 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를 전거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거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유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전거를 많이 했죠.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참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왕의 숙소는 강령전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중국 상고시대의 정치를 기록한 책인 서경의 홍범편에서 전거했습니다. 강령은 몸이 건강하여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강령전의 부속 건물이며 동쪽에 배치한 작은 침전인 동소침은 연생전이라고 했고 서쪽에 위치한 서소침은 경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건물들은 하늘과 땅의 원리인 천지운행과 세상 모든 것의 이치인 만물 생장의 순서에서 전거했다고 해요. 연생 의미는 생명의 기운을 맞이한다고요. 경성의 의미는 이름, 완성을 기뻐하는 거라네요.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인 편전의 이름은 사정전이라고 했는데 시경의 서경을 전거했다고 해요. 사정의 의미는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인 정전의 이름은 근정인데요. 전거는 서경입니다. 근정의 의미는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누가 있는 창고인 동서누고의 이름은 육문과 육무인데 문과 무를 함께 관장한다는 의미죠. 경복궁은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중심축 위에 3개의 중정을 구성해서 정문, 영재교,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을 앞뒤로 정연하게 배치했었습니다. 주례는 중국, 주대의 관제를 기술한 경서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서주 초기인 기원전 12세기에 주공 이정한 예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경복궁은 이 주례의 공예기술서인 주례고공기의 궁실제도에 관한 규정 중 3문 3조를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조는 관청구역인 외조,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행하는 구역인 치조, 왕 일족이 생활하는 거주, 구역인 연조로 구성됩니다. 경복궁의 배치구조와 정확히 일치하죠. 정전인 근정전의 동서쪽의 대칭으로 세워진 건물은 문무, 일월, 생성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부여해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여 문무를 모두 숭상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표합한다는 유교적 이상주의를 공간에 배치했던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